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고 절기도 하고 겉으로 봐서도 표시가 나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이름이 무시무시한데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괴사라는 것은 뼈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뼈가 썩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우리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이 고관절 안에 있는 대퇴골두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굉장히 흔하고 또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사실 거의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상성 원인이 있고 비외상성 원인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외상성으로 오는 원인은 다쳐가지고 대퇴골두가 탈구가 되거나 대퇴골두 경부 이쪽에 골절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무혈성 괴사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상하고 관련 없이 그냥 오기도 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연관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관절 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 무혈성 괴사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나 하면 첫째는 뭐 질환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우리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주로 인해서 피 안에 있는 지질의 변화가 생기면 기름 같은 게 혈관을 막음으로써 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했을 때 지질상의 변화라든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무혈성 괴사증이 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질환, 루푸스 같은 그런 결체조직 질환,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 잠수병, 그 잠수를 많이 하게 되면 혈액 속에 버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풍, 엑셀을 많이 쐬는 경우, 에이즈 환자들, 시클셀 아네미아라는 겸상 적혈구 빈혈, 외국에 흔합니다. 고시어, 이런 질환들이 무혈성 괴사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젊은 남자분들한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에서 60세 정도 남자가 여자보다 4배 많다. 그런 보고는 있고, 특징적인 것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은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통증이 왔을 때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타구니에 애매한 통증이 있다가 점점 고관절, 엉덩이, 무릎 위쪽에 이제 우리 하기 좀 아프다 이런 분들 사실 고관절하고 연관된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발목이 아프다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이 병이 진행하게 되면 대퇴골두가 피를 못 받고 거기다가 웨이트가 가해지면 썩어서 골절이 미세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골절이 생기면 당연히 그 골절에 의해서 고관절 쪽으로 통증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를 크게 나누게 되는데 스테이지가 점점 증가해서 괴사가 되고 골절이 진행하면 거기에 따른 증상들이 진행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한쪽 다리가 좀 짧아집니다. 그리고 대퇴골두가 내려앉아 버리면 짧아지고 마지막에는 고관절면이 우둘두둘해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고관절이 좀 강직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리 주위나 고관절 주위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것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관절에 오는 무혈성 괴사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감변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디스크로만 치료하는 분들도 제가 외래에서 많이 봤고 또 이게 디스크라 해서 허리 쪽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도 안 되고 항상 고관절 쪽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찍어보는 엑스레이 상에 사실 경화 소견이 있고 골절 소견이 보일 정도면 굉장히 진행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초기에는 잘 표시가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는 MRI 찍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서 무혈성 괴사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스테이지로 진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진행된 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실려가지고 웨이트가 많이 가는 이런 쪽으로 무혈성 괴사증이 있다면 당연히 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증상도 많고 그렇지만 이 안쪽이나 이런 데 웨이트가 걸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분은 평생 또 잘 사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 위치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의심이 되면 MRI를 빨리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약물 먹고 물리치료하고 경과 보는 거. 그런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좀 적은 경우에서 그냥 멈추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웨이트가 가지 않는 위치 안에 있다면은 그게 몇 년 지나도 그 상태로 그냥 진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관찰을 해보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괴사 부위를 좀 일찍 발견했을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데 재생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괴사된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드릴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중심 감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컴프레션 시킨다는 게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있고 골 괴사된 부위에 혈관을 부착한 뼈를 이쪽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도 같이 집어넣는 방법,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체외충격파, 자극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중에서 인공관절 전에 절골술이라고 있습니다. 대퇴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위가 웨이트가 가는 이 부위에 있다면 대퇴골 전자부에서 뼈를 쳐서 그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위를 웨이트 가는 쪽으로 올라오게 하고 괴사된 부위를 아래쪽으로 웨이트 가지 않는 부위로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대퇴골 절골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한테 경과가 좋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괴사 부위가 이제 널찍하게 많이 퍼져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요즘은 인공관절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세라믹 대퇴골 치환술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세수술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보통 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하고 합병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법을 선택을 하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를 가진 그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는 무혈성 괴사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에서도 이게 무혈성 괴사증이 올 수 있습니다.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Leg-Calf-Pertussis Disease, 그래서 LCP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괴사증은 발견했을 때 이 대퇴골두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대퇴골두를 골반 안에 충분히 이렇게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유지를 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피가 안 가면 썩어서 내려앉기 때문에 이 대퇴골두가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두면. 그래서 이것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어릴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절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고 절기도 하고 겉으로 봐서도 표시가 나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이제 고관절 통증이 있고 애들이 이제 계속 저는 림핑 게이트가 있다면 LCP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퇴골 고관절에 생길 수 있는 무혈성 괴사증, 좀 무서운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이 병이 진행되면 인공관절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병은 일찍 발견해서 일찍 조치를 하면 큰 후유증 없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관절 주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서 조기 발견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 구독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임종인 정형외과 TV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